33번 지문입니다. Perhaps the best known development to emerge from the liberation and expansion of aesthetic experience. 여기까지 지금 주어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인데 나타나는 거야, 그지? From 뭐로부터 자유와 확장인데 미적인 경험이야. 미적인 경험의 확장과 자유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잘 알려진 발달 주어는 is 뭐이다 동사 the aesthetic of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일상의 미학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문장부터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첫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얘야. 일상생활의 미학이지, 그치? 일상생활의 미학. 요게 이제 이 글에서 이제 다루게 될 소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적인 경험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러한 것이 좀 확장되고 자유로워짐으로써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발전은 바로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거야. Although, 비록 양보절이야, 그지? There is presently a flowering of work on everyday aesthetics. 현재 일상생활의 미학에 대해서 활발한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절 the possibility 가능성 어떠한 가능성 of aesthetic gratification 미적인 만족의 가능성이야 in ordinary object and event 여기까지 평범한 물체나 사건에 대한 미적인 만족의 가능성은 has long been recognized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대. 여기 일단 시제 동사가 현재 완료이면서 수동태로 쓰였다, 그치? 그렇게 오랜 시간 인식되어져 왔대.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degraded and dismissed, 격하되고 무시될지라도 by 누구에 의해서 prevalent philosophical theory, 우세한 철학적 이론에 의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일단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일상의 사소한 경험이나 사건 또는 물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술적 경험 이라는 걸 지금 뜻하는 건데 이것을 격하하고 무시하는 관점도 있으나 오랜 시간 그래도 자 다시 여기 평범한 물체와 사건으로부터 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넘어갈게. Widely valued by poets, especially romantic poets and those in Asian traditions. 여기는 일단은 분사 구문으로 보자. 지금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수동 분사 구문이야, 그치? 널리 가치 있게 여겨졌어. 시인들에 의해서. 특히나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시인들에 의해서 특히나 가치 있게 여겨진 거 뭐가 의미상의 주어 주절의 주어지 그치 요 주어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해 그래서 일상생활 속의 미학 이 특히나 요 앞에 나온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졌는데 근데 또 인지되어져 왔대. by novelist 누구에 의해서도 소설가에 의해서도. 그래서 동사 자리에도 지금 또다시 현재 완료 그 다음에 be recognized 수동태 들어와 있는 거 한번 봐놓고 그러니까 이제 요 문장은 뭐야 앞에 나온 문장의
반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사 구문의 형태로 써놓았긴 하지만 이 일상생활의 미학을 누가 알아봤다는 거야? 소설가들 뿐만 아니라 앞에 누구 먼저 나와 있었죠? 낭만주의 시인, 아시아권 시인, 그 다음에 소설가.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치? It may be most convenient though. 자, 그런데 가장 편리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locate. 블라블라 지금 이어지는데 일단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진주어 구문 이하를 해석을 할 거야. 위치를 찾는 건데 its contemporary intellectual origins in John Dewey's art as experience. 뭐라 이렇게 나와 있어. it 하면 일단 이거 일상생활의 미학이 알겠지? 이제 줄여서 이렇게 써놓을게. 이 일상생활의 미학의 현대적인 지적인 기원. 현대적인 기원은 어디에서 찾는 게 가장 편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쓴 뭐 논문이든 책이든 있지 뭐 하여튼 여기에서 찾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흐름이냐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 봐봐봐. 지금 일상생활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왔다는 얘기를 이때까지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도 이것의 현대적인 기원,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게 좀 본격적으로 현대적으로 다루어진 거는 언제부터인 걸로 보는 게 빠르냐? 그래서 이거를 존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찾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일상 생활의 미학이란 하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의 미학이 뭔지를 막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거를 정리하면 이 글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이 글의 흐름 알겠지, 그지? 다시 돌아와봐. In that book, 그 책에서 주위가 이 주장을 한 거지. Against the separation of art. 분리하는 거를 반대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건 일상의 경험에서 예술적인 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술을 우리의 인생이랑 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런 주장을 한 거고 그거를 by basing. 어디에서 근거를 찾은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디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냐면 aesthetic experience on biolog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human life. 미학적인 경험이라는 거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인간 삶의 조건에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을 한 거야. He located. 그는 이제 또 찾았어. The aesthetic, 미적인 것을 not in an internalized awareness of sensation and feeling. 여기까지 not A but B 구문 지금 나오는 거 보이지? not A에서가 아니라 but B, B에서 찾았다. B가 말하자면 일상생활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 내재화된 감각과 감정의 인식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interpenetration, 상호 침투에서 찾았대. 그러니까 얘들아 상호 침투라는 건 서로 파고드는 거잖아. of self and the world of object and event. 물체와 사건의 세상과
자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자아는 예술 경험을 하는 나를 뜻하는 거고 뒤에는 the world of object and events 이거는 한마디로 일상생활이 되는 거야. 나와 일상생활이 서로 상호 침투하는 거야. 서로에게 이제 깊게 스며드는 거야. 그런 완전한 상호 침투 속에서 일상생활의 미학을 찾은 거야. Further,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주장을 한 거는 대절 The aesthetic, 미학이라는 것은 the clarified and intensified development, 명확하고 강화된 발전이래. of traits, 어떤 특성의 발전인데 어떠한 특성이냐면 뒤에서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 동사절 이어지면서 수식해주는 거야. 어떤 특성? belong to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 매일매일의 보통의 완전한 경험에 속해 있는 특성들이 명확하고 강화된 발전의 형태가 바로 일상의 미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자, 다시 옆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1번. 예술과 삶은 분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 separate 하는 거에 아까 전에 argue against 반대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biological and cultural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아와 사물과 사건 즉 자아와 일상의 상호 침투라고 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상 경험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이냐. 일상에 속한 매일의 경험이 강화되고 발전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미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인 거야. 그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글의 흐름 다시 한번 따져볼게. 형광펜 들고 중요한 문장 표시해가면서 해볼게. 일상생활의 미학이란 뭐냐?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gratification in ordinary objects and events. 일상의 물체와 사건에서 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거야.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왔다는 거지, 그치? 매 일상생활의 미학을 이 사람도 인식해오고 저 사람도 인식해오고 소설가도 인식해오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다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현대적인 기원을 한번 찾아보려면 하고 요렇게 와, 이 문장 여기서부터다, 그치? 요렇게 단락을 조금 나누어 볼게, 그치? 그래도 그 현대적인 기원을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사람이 제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against the separation of art from life. 일상 우리 삶에서 분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자아가 서로 상호 침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명확해지고 강화된 형태의 일상의 발전이다. 네, 지금 형광펜을 조금 많이 쳤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표현들이 쭉쭉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글의 내용 전체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난해한 지문이죠. 그렇죠?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의도 사실 제시가 처음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헤맬 수 있는데요. 이 글의 단락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고 나면 막상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33번 지문. We cannot validly argue. 우리는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절 이하. Humans are normally superior beings.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요거예요, 그죠? 요거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 이제 소재야, 소재.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 그치? On the ground that. 요건 이제 뭐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석할게. 뭐라는 이유로?
뭐 때문에? That they possess. 걔네들이 그 뭐를 소유를 하고 있고 while others lack. 반면에 누구는 안 소유를 하고 있냐면 요즘 삼형식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둘 다 없지. 뒤에 있는 the capacity of a moral agent 얘가 앞에 있는 possess와 lack의 공유 목적어야. 둘 다 얘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해석을 하면 도덕적 행위자라는 능력이거든.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뜻이야. 뭐라는 이유로? 우리 인간은 소유하고 있어.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그런데 반면에 다른 애들, 그러니까 누구, 뭐 동식물, 동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도덕적인 능력이 없어. 그렇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우월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요거 지금 주제문이거든. The reason is that 이유는 뭐냐면 as far as moral standards are concerned 뭐 하는 한 as far as 뭐 하는 한 도덕적인 기준에 관한 한 only beings that have the capacities of moral agents 오직 어떤 존재들이냐면 대절이야 수식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can meaningfully be said to 의미 있게 말하여질 수 있는 거야. 투부정사라고. 여기가 이제 왜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건 옆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people say that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들 해. 이제 요 주어가 요 동사 한다고 말을 해. 이제 주어가 부의하다고들 말한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주어 is said to 동사 원형 요런 구문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의미는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주어가 요 투부정사라고들 말하여지다. 요렇게 해석이 될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만 요렇게만 정리할게.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와서 뭔 얘기했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거냐면 either A or B 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얘기를 하던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얘기를 하던지 의미 있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도덕적 기준에 관한 한 그 도덕적인 행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동식물 있잖아. 애초에 도덕적인 행위의 능력이 없는 우리 집 강아지 멍멍이를 데리고 얘는 도덕적으로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넌 도덕적으로 나보다 열등해. 난 도덕적으로 우월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Only moral agents can be judged. 그래서 오직 도덕적인 행위자들은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To be 뭐라고? Morally better or worse. 도덕적으로 더 낫거나 못하다고 than others. 누구보다 남들보다인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the others in question. 다시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s 요 뜻이 알겠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타인이라는 거는 must be moral agent themselves. 걔네들 자체도 도덕적 행위자여야만 하는 거야. 요 문장 다 한 번 더 갈게. 자, 도덕적 행위자들만이 판단되어질 수 있어. 도덕적으로 더 낫거나 더 못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도 반드시 그 자체로도 도덕적 에이전트여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비교하려면 사람끼리만 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야. 도덕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캐패시티가 있는 게 인간밖에 없다며. 그지?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하고만 비교를 하라는 거야.
너하고 옆집 철수하고만 비교하라는 거야. 너하고 너네 집에 그 강아지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죠? 이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재주들이 있어, 얘네들이. 자, 내려가 볼게요. Judgment of moral superiority. 그래서 이 도덕적인 우월함의 판단, 이 주어는요, 그죠? are based. 어디에 근거합니다? On the comparative merit over deficiencies. 비교적인 장점이나 결함에 근거해서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of entities being judged. 어떤 애들 판단되어지고 있는, 여기 지금 PP의 의미 들어와서 entities 존재 수식인데, 이 존재도 지금은 말하자면 인간이 알겠지. 판단되어지는 존재의 결함이나 어떤 상대적인 장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도덕적인 우월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And these merits and deficiencies, 이러한 장점이나 결함들은 are all moral ones, 전부 다 도덕적인 것들이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ones determined by moral standards, 그 도덕적인 장점이나 결함들은 어떤 것이냐면 결정되는 것들이야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요렇게 지금 원즈하고 원즈는 이제 동격 부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ne entity, 한 존재는 is correctly judged, 올바르게 판단됩니다. morally, 도덕적으로 superior, 우월하다고 to another, 다른 사람보다 if, 만약에 it is the case that, 이게 어떠한 경우에만요? 일단 여기 또 when 절 삽입되어서 when valid moral standards are applied to both entities. 일단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두 존재에게 둘 다 적용되었다라고 일단 치고, 그랬을 때 어떠한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단 구문을 조금 구절을 문장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여기 if절에 it is case that 해가지고 뭐인 경우에만 이렇게 될 거잖아. 뭐인 경우에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한 게 맞는 거야. 이런 해석인데 이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when 삽입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주어 동사는 밑에 있는 the first fulfills them to blah blah 여기 되는 거야. 대절이 여기가 전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미리 정리를 조금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first가 전자 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사람이야. 요도 이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he second가 후자. 이것도 이제 도덕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지금 전자 후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위에 있는 both에서 나왔어. 왜냐면 지금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몇 명이 필요해. 비교라는 건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더 first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더 second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지금 해석을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사람이 만족할 때만이야. them, 그것들을. 그것은 또 뭐냐면 위에 있는 moral standards, 도덕적 기준 이거거든. 도덕적 기준을 충족할 때만이야. To a great degree, 엄청나게, 훨씬 더. 엄청 큰 정도로. than, 누구보다? 후자보다. 얘들아, 이제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정리해보자. 자, 한 존재가, 너라는 애가 도덕적으로 철수보다, another 철수할게. 철수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이 correctly, 맞게 되려면 이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첫 번째가, 자, 얘들아, 여기를 선생님이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이 when 삽입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밑에 the first fulfills them to degree 요 부분이랑 이렇게 따로 지금 표시를 할 거야. 요 위에가 조건 1, 요 밑에가 조건 2 요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맞추었을 때만 그게 도덕적으로 correct 올바른 판단이다. 요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 요 말이야. 첫 번째로는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둘 다에게 적용되어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옆집 철수하고 지금 비교할 건데 둘 다한테 똑같은 도덕적 잣대가 일단은 들이대어져야 돼. 그게 조건 1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사람, 즉 너라는 애가 후자, 전자보다 그 도덕적 기준을 훨씬 더 높은 정도로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도덕적 잣대를 훨씬 더 높은 정도로 만족을 시켰을 때만, 즉 도덕적 지금 이 조건 두 개가 다 맞추어졌을 때만 나는 철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라고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는 거야. Both entities. 두 존재가 therefore 그러므로 must fall withi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moral standards 어떠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냐면 도덕적 기준의 적용이라는 범위 안에 둘 다 속해야 하는 거야. 즉 둘 다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그 얘기로 돌아온 거야. 알겠지? This would not be the case, however.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니냐면, if humans were being judged superior to animals and plants, 그 인간이 판단이 되고 있다면, 진행, 수동 들어와서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월하다고, 그치? 누구보다 동식물보다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Since 왜냐하면 the latter 후자 누구죠? 후자 앞에 있는 동식물을 후자로 받은 거야. 후자는 도덕적 에이전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되었나요?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그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도덕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할 때 그 도덕적인 행위의 능력이 없는 애랑 우리랑 비교를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거 제일 마지막에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했지. 인간이 지금 동식물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후자, 동식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니까. 똑같이 반복한 거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정리를 옆에다 해볼까요? 자꾸 왜 도덕을 도적이라고 쓰죠?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에 대한 판단은요, 비교되는 두 존재가 모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덕적 행위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라고? 즉 인간끼리만 비교해라.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하고 비교를 할 때 둘 다 인간이어야 하고, 여기 이제 그 말이고, 두 번째, 동일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해. 그지? 이게 아까 전에 조건 1이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그 기준을 높은 정도로 더 많이 충족시켜야 돼. 그게 조건 2야.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만족이 되어야, 알겠지? 1, 2, 3 동시
만족이 돼야 그 존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판단이 맞는 거야. 네, 정리도 길다,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 뭐 도덕 이야기 나오면 일단 길어져. 일단 추상적이고,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길어져.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세세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돌려보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 짚어내는 거는 필수고요. 단락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죠? 문장별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